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모의고사 대비 MC 더매스 모의고사 선택 과목 기하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띵수학 연구실 김서천입니다. 네, 여러분 우선 저희 띵수학 연구실이 만든 MC 더매스 모의고사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강의까지 잘 들으시고 복습 많이 하셔서 6월 모의고사에는 더 좋은 성적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 A 벡터는 3,2, B 벡터는 2,-4로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벡터 A 벡터 더하기 2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B 벡터라는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 벡터의 모든 성분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므로 이 B 벡터는 2의 2배인 4, -4의 2배인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벡터 A 벡터와 2B 벡터를 더하면 A 벡터 더하기 2 B 벡터는 먼저 X 성분은 3 더하기 4니까 7, Y 성분은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요.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어때요? 7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7 빼기 6은 1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접벽평면에서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L, M이 이렇게 교차한다고 하면 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여기 세타라는 거겠죠? 예각의 크기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직선을 뭐 y는 무슨 x 그래서 정해서 기울기를 판단하는 게 아닌 벡터, 이 직선들의 방향 벡터를 생각한다면 직선 L이 이루는 방향 벡터를 A 벡터, 직선 M이 이루는 방향 벡터를 B 벡터라 할 때 A 벡터는 2,4라는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B 벡터도 1,3이라는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럼 두 벡터를 내적할 건데 먼저 성분별로 내적을 한다면 코사인 세타를 포함한 식이 아닌 성분끼리 내적을 하는 식을 이용하면은 2,4와 1,3을 내적하면 2 곱하기 1, 2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3, 12라고 하면은 내적값은 1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렇고 내적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뭘 곱하는 거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이걸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각각의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2,4를 2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고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10이니까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네요. 자, 이 값이 14와 같으니까 2 루트 50 코사인 세타 값은 14가 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 50에서 25 곱하기 2니까 5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5 루트 2분의 양변에 2 나눠지니까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얻었는데 탄젠트 세타를 얻기 위해서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알아야겠죠? 사인 제곱 세타는 먼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일 텐데 1에서 제곱하면 50분의
49. 따라서 50분의 1이 되겠네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 건데 예각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50분의 1, 5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탄젠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5루트 2분의 7분의 5루트 2분의 1 계산해주면은 7분의 1이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쌍곡선의 두 초점을 F와 F'이라 할 때 쌍곡선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FP의 선분의 길이와 F'P의 선분의 길이를 곱하면 5가 된다. 이때 삼각형 FP, 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럼 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분 3개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하나는 FP라는 선분의 길이 더하기 F'P라는 선분의 길이, 마지막으로 두 초점 사이에 F'P이라는 선분의 길이, 이 세 선분의 길이를 더하면 되는데, 자, 그럼 먼저 F'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 초점의 좌표들을 생각해 보면 초점의 한 양의 좌표는 루트 4 더하기 5, 0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3,0이 한 초점이 된다는 건데, 다른 한 초점은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F'의 선분의 길이는 6이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P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쌍곡선이니까 두 선분의 길이의 차는 항상 뭐와 같은 거죠? 주축의 길이와 같은 거예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냐라고 하면은 초점이 지금 X좌표 위에 있겠죠. 지금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가 Y제곱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럼 주축은 4의 루트를 씌운 2의 2배, 주축의 길이는 4가 됩니다. 꼭지점이 2,0이랑 마이너스 2,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냐? 절대값 어떤 한 점 P에서 초점 F까지와 어떤 한 점 P에서 초점 F'까지의 길이의 차는 항상 주축의 길이 4와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F'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필요한 건데, 이 마이너스라는 차와 두 개의 곱이 5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할 FP 더하기 F'P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은 뭐가 같겠어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에다가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2배의 FP 선분의 길이, F'P 선분의 길이 곱해져 있을 거고, 이쪽은 플러스 2배니까 여기는 더하기 4배의 더 곱한 값 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6 더하기 20이니까 36이 되고, 제곱이 씌워져 있지만 루트를 취할 때 양보해도 지금 선분의 길이들은 다 양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다시 구하려고 가버리면 이 값이 6이었고 이 값도 앞에서 6이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6 더하기 6 12가 삼각형 FP, F'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벡터에 관한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사각형 ABCD와 삼각형 ADE가 있다. 그런데 AC의 벡터와 BE 벡터를 더한 것, 크기는 3이고 AE 벡터와 DE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나온다. 그때 AE 벡터와 AD 벡터의 값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도형이 주어져 있고 벡터의 뭐 합, 차, 내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벡터를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다른 벡터로 나타낸다. 또는 이미의 평면에서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있으면은 그들의 결합으로 어떤 벡터든 나타낼 수 있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A2 벡터와 A2 벡터에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벡터들을 A2 벡터 또는 A2 벡터만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A2 벡터, A2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AC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쉽게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 말은 뭐냐? 선을 이렇게 쭉 이어주면 AC 벡터는 우선 A에서 반대편 꼭지점인 C까지 가는 건데, 자, E가 새로 또 그려진 이 점을 E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B2 벡터는 새로 이 C 점에서 E 프라임까지 가는 이 벡터랑 똑같은 거죠. 평행이동해서 겹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A에서 출발한 벡터가 C를 거쳐서 E 프라임까지 가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AC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뭐와 같냐? A에서 E 프라임까지 가는 벡터와 같은 거예요. 좀 써볼게요. AC 벡터에서 더하기 B 벡터라는 거는 이 크기가 3으로 줬는데 뭐와 같냐? A에서 새로 정의한 E 프라임까지 가는 벡터의 크기와 같겠죠?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 A2 벡터와 A2 벡터로 다른 벡터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A2 프라임이라는 거는 A, D 벡터만 가고 D에서 E 프라임까지 가는 건데 이 D에서 E 프라임까지 가는 벡터 자체가 A2 벡터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E 프라임이라는 걸 다시 분리하면 A에서 D까지 가는 벡터와 D에서 E 프라임까지 가는 벡터로 분리가 가능한데 이건 결국 AD 벡터와 A, 이 벡터의 합과 같더라. 자, 근데 이 크기가 얼마로 준 거예요? 네, 처음부터 3이라고 줬던 거죠. 우리는 이 등식을 먼저 신경을 써봅시다. 주어진 식인데 우리가 구해야 할 A2 벡터, A, D 벡터와 관련이 있는 식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A2 벡터와 D2 벡터를 내적하면 0이다. 그러면 이게 수직이다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A2 벡터와 A, D 벡터 간의 관계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D2 벡터를 다시 AD 벡터, A2 벡터의 적절한 합과 차로 나타내면 A2 벡터에 D2 벡터를 내적한 건 A2 벡터에 D 벡터를 A 벡터와 A, D 벡터로 나타내면 D 벡터는 AD 벡터를 거꾸로 간 다음에 A 벡터를 간다. 즉 A2 벡터에서 빼기 A, D 벡터를 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적 값을 각각 분배해주면은 A2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마이너스 A2 벡터 A, D 벡터의 내적임을 알 수 있네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네, 0이었죠. 그럼 이 두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궁금했던 게 A2 벡터와 A, D 벡터의 내적이었는데 A2 벡터와 A, D 벡터의 내적 값은 결론적으로 뭐와 같더라? 네, A2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도 같더라. 여기서 두 번째 식 하나를 또 얻었네요. 자, 이건 수직인 걸 이용하면은 금방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내적 값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면 벡터의 내적이 등장하잖아요. 제곱해 볼게요. 오른쪽 편 먼저 쓰면 9라는 값은 AD 벡터 더하기
A2 벡터로 되어 있는 이 식을 제곱한 것과 같은데, 그러면 각각의 크기의 제곱, 아까의 크기의 제곱에 뭘 더한 거예요? 두 벡터의 내적값을 더한 것 같죠? 완전 제곱식 모양처럼 전개가 되는데, 벡터에서의 곱은 우리가 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AD의 길이는 지금 알 수 있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3이니까 AD의 길이는 루트 3이고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얘죠. 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AD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한 값이 필요한 거니까 이 친구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에서 이게 같다라는 거를 얻어놨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교환을 해줄게요.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필요한 게 A2 벡터 내적 AD 벡터니까, 이거 같았다 라고 하면은 벡터의 내적이 총 3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3개가 뭐가 있냐? A, 2 벡터와 A, D 벡터를 내적한 값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겨주면 3배의 A, 2 벡터 내적 A, D 벡터는 9에서 3을 빼주니까 6과 같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A2 벡터와 AD 벡터의 내적한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이 5원인 원 위의 점 A와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이 5t인 원 위의 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점 5원, 5t 사이의 거리는 4이다.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데 서로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조건 5원 A와 5t B 벡터를 내적하면 14라는 값이 생긴다. 자, 이때 AB 벡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떤 벡터의 최대값은 혹은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 벡터를 적절히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최대한 분리를 해주는데, 지금은 A 벡터를 보면은 A에서 B까지 간다? 분리를 한다 해도 뭐 A에서 5원 갔다가 5원에서 5, 2 갔다가 5, 2에서 B까지 간다. 근데 지금 A도 이 원 어딘가에 계속 머물 수 있고 B도 이 원 어딘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너무 자유롭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해줄 거는 최대한 고정해주면서 이 최대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크기 또는 방향을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원이 있다면은 원 위에서 특정 벡터는 모든 방향을 갈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등장한 문제에서는 보통 크기를 고정시키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결과를 만들어주면서 특정 벡터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나조건을 사용해주기 위해서 5원 A와 5, B를 내적하는 값이 14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5, B의 벡터의 크기가 4니까 5, B 벡터를 시점을 5원으로 옮기면서 평행이동하면 생기는 이 점을 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이 각이 만약 세타일 때 저게 14인 걸 이용을 해주면 내적을 크기 곱하기 사이 값을 이용한다면 14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원 A라는 벡터의 크기에 5, B 벡터랑 5원 B 프라임 벡터, 둘 다 어차피 크기가 4로 똑같으니까 5원 B 프라임 벡터의 코사인, 우리가 지금 설정한 세타 값, 이게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5원 A 벡터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 4고 5원 B 프라임도 반지름이 4고 마지막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더라 라는 걸 먼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8분의 7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AB 벡터를 아까 한 것처럼 분리를 먼저 해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면서는 먼저 A에서 5원까지 갔다가 5원에서는 5,2까지 가고 5,2에서는 B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는 5,2 B벡터랑 5원 B 프라임 벡터가 같다 했으니까 A 5원 벡터랑 5,2 B벡터를 합치면 A, B 프라임 벡터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 A, B 프라임 벡터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그려진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자, 각각 내적하면은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올 텐데 이 더해진 걸 내적하면 각각의 크기의 제곱에 A, B 프라임 벡터의 제곱 더하기 5원, 5,2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두 벡터들끼리의 내적이 나오겠죠? AB 프라임 내적 5원, 5,2 벡터의 내적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의 최대값은 어차피 벡터의 크기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똑같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B 프라임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럼 삼각형으로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A, B 프라임 여기는 5원 변의 길이들이 여기는 4, 4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죠. 수원에서 자주 썼던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어차피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랑 이건 같으니까 은 각각 4의 제곱 16 더하기 또 4의 제곱 16에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였죠? 네, 8분의 7 아까 구한 거를 여기서 쓸 수가 있네요. 계산하면 32 마이너스 4, 2, 8에 8 나눠지니까 4, 7에 28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AB 벡터의 제곱이 크기의 제곱이 4가 되니까 이 길이는 결론적으로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걸 위에 가서 써볼게요. 그러면 는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4고 더하기 5원 5,2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5원 5,2가 지금 4가 길이니까 서로 반지름 길이가 둘 다 4죠. 제곱하면 16이고 아직 내적한 게 남아있겠네요. AB 벡터 그리고 5원 2 벡터 그러면은 20에 더하기 2배에 각각의 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 값일 텐데 정의해 줄게요. 그냥 지금 A, B 프라임 벡터라는 거는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5원 A가 정해져 있다면은 지금 이 코사인 값이 8분의 7만 만족하면 B 값은 항상 이 원 안에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5원 A 벡터는 한 바퀴를 삥 돌 수가 있겠죠. 맞죠? 그 말은 지금 이 노란색 벡터도 A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모든 방향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원 5,2와 A, B 프라임 벡터가 이루는 각을 또 다른 이제 아까 세타 썼으니까 이번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값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는 얼마였죠? 네, 아까 여기 2라는 거 체크했죠. 2 곱하기 5원 5,2의 크기는 4인데 여기다가 코사인 우리가 지금 방금 설정한 5원 5,2와 A, B 프라임 벡터의 크기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20 더하기 16 코사인 알파인 거예요.
근데 코사인 알파라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된다고 이렇게 한 바퀴가. 그러면은 최대값은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이 안에서 연속적으로 함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얘가 가장 크려면 코사인 알파가 몇일 때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1일 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20 더하기 16 36보다는 적어도 작거나 같더라. 자, 이게 뭐였냐면 AB 벡터의 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 B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6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6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반대 방향일 때가 가장 작아지니까 그때는 왼쪽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의 초점 F와 포물선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각 A, B, F는 2분의 파이 직각이고 선분 AF의 길이 대 BF의 길이는 3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때 삼각형 A, B, F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포물선에 대한 성질을 직접 이용해야 되니까 준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준선을 이렇게 쭉 내려주면 포물선은 그러면은 이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므로 A에서 그리고 B에서 준선까지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AF 대 BF의 길이가 지금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더 짧은 BF의 길이를 K라고 놓으면 AF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네. 3K가 됩니다. 자, 그러면 ABF라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2루트 2K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는 먼저 삼각형 ABF의 둘레, 이건 지금 먼저 K 더하기 3K 더하기 2루트 2K니까 4 더하기 2 루트 2에 K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먼저 구해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BF의 길이를 K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 K 값을 알아야 우리가 구해야 할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 봅시다. 자,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놓는다면 A와 B의 X좌표는 먼저 K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A에서 이 준선까지 길이가 A에서 초점까지 길이인 3K와 같으니까 이 거리는 전체가 3K가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B에서 F까지 이 선분의 길이가 K니까 B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거리는 여기가 K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X1이라는 A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 전체 3K에서 이 준선에서 5원까지의 거리가 지금 1이기 때문에 3K 마이너스 1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X2는 K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포물선 위에 점이 X1, Y1, X2, Y2니까 먼저 Y1의 제곱은 4X1이겠죠? 4X1 하면 12K 마이너스 4고 Y2의 제곱은 4배 하면 4K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Y1, Y2에 대한 식을 하나 구했고,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확인한다면 만약 B에서 이 A에서 준선까지 내린 이 수선의 발 내린 이 직선에 또다시 수선의 발 내리면 지금 이 A에서 이 점까지 선분이 지금 이 수선의 발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먼저 K와 같을 거예요. 맞죠? 근데 A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3K니까 나머지 이 길이는 2K와 같게 되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또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똑같이 AP와 이 점까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2K, 여기가 2루트 2K니까 마지막으로 이만큼은 다시 2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K라는 거는 A와 B의 Y좌표의 차이와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큰 Y1에서 Y2를 뺐더니 2K가 나오더라 라는 새로운 식이 생겼어요. 그럼 이 둘을 이용해서 Y1, Y2 또는 K 값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 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Y1, Y2라는 항이 등장하려면 Y1의 제곱에서 Y2의 제곱을 빼주면 되거든요. 자, Y1의 제곱에서 Y2의 제곱을 빼줬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사라지고 12K에서 4K를 뺀 8K만 남는 거죠. 자, 근데 이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Y1 더하기 Y2 Y1 빼기 Y2가 8K와 같은데 Y1 빼기 Y2가 우리는 2K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Y1 더하기 Y2는 4와 같더라. 그럼 여기 있는 이식 하나, 방금 얻은 이식 하나를 이용하면 Y1, Y2를 둘 다 어떤 식?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Y1은 2 더하기 K, Y2는 2 마이너스 K라고 하면은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고 Y1에서 Y2를 빼면 2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K를 아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K 값을 알아야 둘레길을 구하니까. 그럼 여기 얻은 Y1을 다시 이 식 Y1의 제곱은 12K-4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Y1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K를 제곱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는 12K-4와 같더라. 12K-4와 같더라. 한쪽으로 이항해 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은 제로더라.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주면 K라는 거는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 조건에서 BF의 길이는 지금 4보다 작다고 했는데 K가 BF의 길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는 4 더하기 2루트 2에 K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2루트 2 4 빼기 2루트 2를 계산해주면 앞에 거 제곱 16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8은 답은 8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타원과 그 접선에 관한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두 점 F'-2,0 F2,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C가 있다. 타원 C 위에 한 점 A에서의 접선을 직선 L, 두 점 F'에서 직선 L에 내린 소선의 발 각각 H, H'이라 할 때 이 관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접점의 좌표 x1, y1에 대해서 2x1 더하기 3y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조건을 잘 생각해보면은 F'H'의 길이가 FH의 길이의 3분의 5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뒷각이고 직선 L을 쭉 연장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때 삼각형 A, F'H'과 A, F, H는 닮음이 되겠죠? AA 닮음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겠냐? FH 길이에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F'H의 길이 나오니까 닮은 비는 5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지금 초점의 좌표가 2,0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4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 5대 3인데 4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여야 되니까 이 3이 차지하는 비율은 6이어야겠네요. 여기서 A까지의 거리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F에서 6만큼 더 X축 양의 방향으로 가야 A가 나오기 때문에 A라는 점의 좌표는 8,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그렇다고 하면은 F'에서 A까지의 지금 길이가 10이고 F'에서 H'까지 길이가 2루트 5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4루트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4루트 5분의 2루트 5니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선 L은 지금 세타 방향으로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L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직선 L의 X절편이 8이니까 L이라는 직선을 아예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L은 따라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절편이 8이니까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이 있는데 타원의 접선, 먼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타원의 접선을 이용한다면 그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타원의 위쪽에 있는 접선이니까 플러스 루트 A제곱의 기울기의 제곱을 곱한 기울기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A제곱 그리고 더하기 B제곱. 자, 이 두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직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울기 여기 X가 빠졌네요. 기울기 지금 같고 여기 뒷부분 Y절편이 똑같아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식이 4분의 1 A제곱에 B제곱을 더하면 4의 제곱이 16이 나와야겠어요. 자, 그럼 A제곱과 B제곱에 대한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을까요? 자, 초점의 좌표를 처음에 2,0로 줬는데 타원의 식, 이 식에서 초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제 2의 제곱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식을 연립한다면 A제곱과 B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식을 더해볼 거예요, 먼저. 그러면 4분의 5 A제곱은 20이 되는 걸 이용하면 A제곱은 16이고 B제곱은 A제곱에서 4를 빼니까 B제곱은 12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타원 C에 대한 식을 완벽히 구할 수 있었네요. 타원 C는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이었고, 이 직선 L은 접점이 A인데 이 접점 A의 좌표가 X1, Y1이잖아요. 그럼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이용하자면 직선 L은 또 뭐와 같냐면 16분의 X1, X 더하기 12분의 Y1, Y는 1과 같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들을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 직선의 방정식 알아버리니까. 이걸 똑같이 Y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구해줘도 상관없지만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면 항상 지나는 점은 먼저 X절편 8이니까 8,0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은 0,4가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8,0을 대입하면 2분의 x1은 1이니까 x1은 2가 되고, 두 번째 0,4를 대입하면 3분의 y1은 1이니까 마찬가지로 y1은 3이 되겠네요. 우리는 x1, y1을 다 구했으니까 2x1 더하기 3y1을 계산하면 2x1 더하기 3y1은 2 곱하기 2, 4 더하기 3 곱하기 3, 9 해주면 4 더하기 9는 13이 2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또 벡터에 관한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2고 AD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중심이 점 D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S가 두 직선 AD, CD와 동시에 만날 때 점 X와 4분원 S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점 P는 4분원 위의 점이고 점 X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두 점에 대하여 PX 벡터의 2배는 PC 벡터와 OPD 벡터를 더한 벡터와 같다. 그때 BD 벡터와 DX 벡터의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벡터에 대한 등식에서 점 P와 점 X는 둘 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P는 그래도 4분원 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X라는 점은 아직 어디에 있는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점 X를 찾아가는 과정이 문제에 녹아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PX 벡터라는 거는 이 그림 자체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고정된 점을 기점으로 분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 D를 이용해서 먼저 PX 벡터를 분리해주면 2배의 PX 벡터는 가운데에 점 D를 두고 PD 벡터와 DX 벡터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우변을 그대로 써주면 이건 PC 벡터와 O, P, D 벡터와 같더라 라는 거네요. 그럼 PD 벡터 여기 2개고 여긴 5개니까 DX 벡터의 2배는 이 DX 벡터는 PC 벡터 더하기 5개에서 2개를 빼주니까 3PD 벡터와 같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잘 변형하면 어떤 벡터가 되냐면 양변을 4로 나눠볼게요. 2분의 1 dx 벡터는 4분의 p c 벡터 더하기 3p d 벡터인데 이건 내분점에 관한 벡터에 대한 모양이거든요. 이게 점 P를 시점으로 하고 어디에 찍히는 점이냐, 종점이 선분 C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에 찍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선분 CD에 3대1 내분점 여기를 M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벡터는 시점이 P고 종점이 M인 벡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DX 벡터는 2배의 PM 벡터와 같은데 지금 P에서 M까지 갈 때도 P가 계속 움직이니까 모양 자체가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도 점 D를 거쳐서 한번 가볼게요. 2배의 D M 벡터에서 D P 벡터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P, D, P, M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맞춰주니까. 그럼 이 벡터는 지금 2배 DM 방향으로 2배 가고 DP 방향으로는 반대로 2배만큼 가는 거예요. 자, 먼저 DM 방향으로 2배만큼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3대1 내분점이 M이었으니까 2배로 가면 여기는 중점이 돼요. 이 점을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DP 벡터는 여기 지금 이 4분원 안에서 움직이는 점들이잖아요. P점이
D는 4분원의 중심이고, 그러면 이 크기가 지금 1로 고정되어 있고 방향이 이쪽 이 가로, 직사각형 가로와 평행한 방향과 직사각형 세로와 평행한 방향 두 개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벡터예요. 자,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D, N 벡터까지 왔는데 지금 N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대 방향이면은 여기 이거의 반대 방향은 여기가 되겠죠? 똑같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평행한 방향, 그리고 여기 이 세로줄과 평행한 똑같이 반대 방향이니까 직사각형이 세로와 평행한데 아까 DP 벡터와는 반대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말은 지금 여기 가로줄과 여기 세로줄 이 사이에 반대 방향이 DP 벡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1로 고정돼 있었는데 2배를 해주니까 정확히 크기가 2인 벡터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려를 해준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크기가 2인 지점까지 갈 건데, 그래서 그 두 지점을 잘 이어준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똑같이 모양이 일정하게 4분원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2배 벡터만큼 이런 식으로 4분원 위의 점이 결론적으로 x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D에서 x까지 가는 벡터가 DM까지 간 다음에 2배로 n까지 도착했겠죠? n에서 DP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2배만큼 가니까 똑같이 길이를 늘려준 4분원의 위에 x라는 점이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x라는 점이 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있을지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이 n인 이 4분원 위에 있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BD 벡터와 BX 벡터의 내적값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BD 벡터와 BX 벡터를 내적을 한다라고 했을 때 BD 벡터는 고정된 벡터예요. 이 대각선이니까 고정이 돼 있겠죠. BX 벡터는 X값이 지금 점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4분원 위를. 근데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방향도 계속 바뀌죠. 지금 길이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상황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주면 좋겠어요. 자, 앞선 다른 문제에서도 원에 관한 벡터가 움직이는 게 있었을 때 길이를 고정시키고 방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BX 벡터를 가기 전에 먼저 이 X가 있는 4분원의 중심인 N을 거쳐서 X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럼 얘도 BD 벡터는 그대로 있는데 BX 벡터를 BN 벡터와 더하기 NX 벡터로 분리를 해주자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내적이 있을 텐데, 자, 먼저 이 파란색 두 개의 벡터들은 성분으로 봐줄게요.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 가로 방향을 X방향, 세로 방향을 Y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B에서 D까지는 X방향으로 3칸, Y방향으로 2칸, B에서 N까지는 X방향으로 3칸, Y방향으로 1칸 갔으니까 BD 벡터 내적 BN 벡터는 3,2와 3,1을 내적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BD 벡터와 NX 벡터를 내적한다고 하면은 얘는 BD 벡터의 크기 그리고 NX 벡터의 크기 그리고 두 벡터의 사이 각이 필요한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설정해 줍시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여기 계산할게요. 3, 3은 9에 2 곱하기 2니까 11이고 BD 벡터의 크기는 여기 대각선의 길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13이니까 더하기 루트 13에 NX의 크기는 이 4분원의 중심에서 4분원 위에까지, 근데 반지름 2죠. 그래서 곱하기 2에다가 마지막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세타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BD 벡터와 똑같이 이 시점 N을 여기로 옮겨줬을 때 NX 벡터의 사이 각이 지금 세타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리하면 11 더하기 2 루트 13 코사인 세타라는 건데, nx 벡터는 이 방향부터 이 방향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장 이 값이 작게 되려면 bd 벡터와 정반대 방향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반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평행하게. 실제로 이렇게 되나,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각 BDA의 크기를.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이 n에서 x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BD 벡터와 DA 벡터의 각이 x가 여기 있을 때 각과 똑같겠죠? 그때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때는 코사인 알파랑 같겠죠? 코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루트 13분의 3이네요. 자, 이걸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BD 벡터와 DA 벡터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일 거예요. 그리고 BD 벡터와 DC 벡터가 이루는 각도 지금 반대 방향일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붙을 텐데,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과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일 건데, 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13분의 2니까 BD 벡터와 DC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얘가 점점 오면서 반대 방향 한번 더 치고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x값이 움직이는 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내적값의 최소값이 궁금했던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즉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얼마를 가지느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11 마이너스 2 루트 13이다. 이 두 각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BD 벡터와 NX 벡터가 반대 방향일 때 11 마이너스 2 루트 13이라는 값이 되니까 이게 P 더하기 Q 루트 13이라고 했네요. 그럼 P 값은 얼마예요? P는 11이고 Q라는 거는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면 11 빼기 2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30번 정답은 9가 되고요. 여기 30번까지 해서 지금까지 MC 더 베스트 모의고사 선택 과목 기하 영역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설 강의 잘 참고해서 틀린 유형, 어려웠던 유형 복습 잘 하고 실제 6월 모의고사에서는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